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면접에 대한 내공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20일 완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어떻게 보면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번 면접에서 좀 탈락을 했고 저한테 내가 왜 탈락했는지 좀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리워드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원자분 같은 경우에는 냉정한 난도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이분의 답변 하나하나를 좀 난도질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가슴 아파게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좋은 측면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니까 좋게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방어하려고 한 건 아닌가,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면접을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약간 이런 좀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너무 논리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면접관님이 느끼시기에 좀 방어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주의점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환형 인턴 면접이었고요. 구매 직무였어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인데 아마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어요. 이 B2B 위주의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과 관계없이 잠시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이분이 전체적으로 본인이 받았던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자기소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할 말에서 총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점검을 요청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동기, 그리고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 중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고정형 질문들, 제가 봤을 때는 요 2개 질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인성에 대한 부분도 요구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순간은 요 2번과 3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의 질문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점수를 좀 얻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면접에 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동기부터 해서 내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준비된 역량이 뭐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어느 정도 어필은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이 요구됐을 때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답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스포츠 상황에서 팀플레이가 중요한데 특정 선수가 개인 플레이 상당히 좋아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런 질문 답변 잘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100% 준비된 답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되지 않은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접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필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는 2번과 3번 등 얼마나 면접관에게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이 봤을 때 1번부터 11번 중에서 몇 번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질문 나오면 내가 굉장히 멘붕이 올 것 같다,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상황 대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좀 선택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 부분 갖고 제가 또 잠시 뒤에 영상에 집중적으로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번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1번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될 건데요. 8번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9번, 8번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네요. 후반부로 갈수록 아무래도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질문들,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면접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강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상천외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점만 안 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질문에서도 다 가산점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을 발휘해서 상황을 재정의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원자다. 나름 이제 인성적인 키워드 혹은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자기개발에 대한 키워드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팀워크 활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나름 그냥 무난하게 자기소개한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자기소개에서의 장점은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단점은 일단은 키워드 자체가 직무 역량이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자기개발에 해당되는 강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잡을 때는 가급적이면 소재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무슨 뜻이냐? 대놓고 나 직무 역량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공계 지원자라든지 아니면 구매 직무도 마찬가지고 나름 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직무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실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인성적인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다만 인성적인 키워드를 잡을 때는 그 밑바탕에 되는 소재가 좀 직무 역량이었으면 좋겠다, 직무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면접을 시작하는 나의 어떤 전략을 결정짓는 첫 이 방향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가,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 경험인가, 소재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팀워크 활동이긴 하지만 이게 PPT 작성을 했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면서 이 소재를 자기소개에서 1순위로 이야기했었어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물론 선생님 제가 PPT 작성을 얘기한 거는 나중에 구매 직무가 제안서 작성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깐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키워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소재적인 측면에서 과연 1순위로 이게 적합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기업명만 바꾸면 모든 기업에 다 복붙이 가능하잖아요. 요 부분을 다른 기업으로 대체했을 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자기소개는 나름 성의 있게 그 기업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걸 강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이 왜 지금 지원기업에도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라도 좀 넣어서 성의 있게 이 기업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뭘 받았냐면은 바로 이제 대놓고 그러면 구매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 봐라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도 로열티가 좀 명확하게 지금 강조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도 물론 구매직이긴 하지만 생략된 부분은 왜 하필 우리 기업의 구매 직무에 지원하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원 기업의 공급 사슬을 가치 있게 만든 첫 출발이지 않느냐. 생산 제작품에 안정적으로 부품을 조달함으로써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답변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을 넣어버리면 요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복붙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업에서 이 공급사수를 가치 있게 만든 첫 출발이다.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다면 실제로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 왜 구매가 중요한 것인지, 구매는 어쨌든 안정적인 공급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가 절감 측면에서 왜 이 기업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무적 측면의 어떤 수치화를 강조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만을 위한 지원 동기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 지원자는 너무 아쉽게도 좀 로열티에 대한 측면이 많이 강조되지가 못해가지고 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는 놓친 게 아닌가. 그게 너무 아쉬워요.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분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 구매직 지원 동기를 물어보니까 이건 무조건 직무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 직무 지원 동기만 얘기해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회사의 로열티를 좀 반영하셔가지고 강조를 좀 해주셨어야 됐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직무 지원 동기에도 로열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로열티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지금 우리 지원자의 논리 자체가 이 기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 직무는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구매 직무의 특징이 있다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그냥 직무 지원 동기 얘기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지원자는 자기도 모르게 나름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지금 담아낸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논리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잡았다면은 더더욱 명확하게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줬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다라는 거죠. 앞부분에서도 지금 로열티가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연달아서 이러한 질문에 로열티가 반영이 안 되면 평가자가 느끼기에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 기업에 되게 막 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면접관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못 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자연스럽게 이 안에 담아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 지원자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력서의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시각화 경험을 기술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수행됐던 거냐? 이게 지금 핵심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앞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했던 신뢰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 완벽하게 이 부분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질문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지원자가 당시에 온도랑 습도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본인이 이런 걸 맡았었는데 그때 각각의 온도를 월, 일주일별로 평균을 내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추세가 나타내고 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지원자가 시각화를 뭘 했죠? 그때 온도와 습도였는데 그걸 월과 일주일별로 평균을 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 지금. 제가 이 질문에서 만약에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월 일주일별로 평균을 내서 그래프를 그렸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보는 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도 있고 원형 그래프도 있고 그래프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했다면 말 그대로 당시 내가 수집했던 정보의 특징상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보다는 뭐 다른 어떠한 그래프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의 좀 정교화된 답변이 좀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너무 그냥 우리 지원자는 솔직하게 뭘 물어보면 그냥 이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어필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지원자가 관련된 역량은 있을 텐데 지금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지금 탈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당시에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디테일함을 과연 우리 지원자가 면접에서 얼마나 강조할 수 있느냐, 이게 평상시의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데이터 분석 역량이든 뭐 소통 능력이든 아니면 뭐 상권 분석 역량이든 아니면은 뭐 품질과 관련된 뭐 기술직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나는 당시에 어떠한 노하우로서 그런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좀 성과를 냈다, 이런 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채팅창에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좋은 기운들을 주변에 있는 취준생들한테도 많이 나눠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과 3번에서 제가 면접관이었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난하다. 뭐가 그렇게 막 부족하진 않아. 근데 내가 이 친구를 확실하게 뽑을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답은 지금 주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웠고, 물론 뒷부분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 직무적 측면과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담아낸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인성적인 부분들이죠. 어려운 점을 극복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느냐, 요거는 뭐 단골 질문이에요.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죠.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애물을 분석한 다음에 없는 힘을 발휘하는 거, 이거 우리 면접 완성 프로젝트 이수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특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주변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다. 자, 이게 없는 힘일까? 없는 힘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원자분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주변 분들에게 물어볼 때는 확실한 준비, 그리고 서적을 찾을 때는 제가 모르는 내용은 저자에게까지 문의해서 파고드는 그러한 집요함을 발휘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 면접 순간순간에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은 예상 질문들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준비 못한 그런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에서는 좀 더 준비된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번아웃이 생긴다. 본인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셨잖아요. 자, 질문이 뭐예요? 어떤 업무를 하거나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를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업무적으로 번아웃이 오면 우리 지원자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오는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여러분들, 지금 면접관은 업무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입이니까 그럼 공부하다 보면 번아웃 있지 않나요? 공부가 일상생활이 아니야. 공부는 학생의 신분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나 역할을 할 때 번아웃이 생기면 우리 지원자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 지원자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오는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번아웃을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약간 동문서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무난한데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측면이, 면접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선생님 제가 답변을 좀 잘했는데 왜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했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면접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정교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답변이 너무 딱딱한데 지금 성격의 장단점을 어필하기 바란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지금 동문서답이 나오고 있다고. 동문서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운 거를 답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접관은 약간의 답답함을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그 업무 때 그런 건데 그 일상생활을 얘기하셨네. 이게 좀 뭔가 좀 너무 준비된 것만 얘기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변이 약간 딱딱하다라는 걸 면접관이 인지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뉘앙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장의 환경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원자가 말을 할 때 약간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석적으로는 답변을 지금 준비한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지원자는 아닌데 뭔가 지금 면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그런 환경에 좀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노출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답변이 너무 딱딱하다. 그럼 장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여기서 우리 지원자는 저의 성격 장점은 의연한 태도인 것 같다. 근데 우리 지원자는 답변 내용을 보니까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아마 실제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면접을 복귀하면서도 우리 지원자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내용을 기억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걸 수도 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이렇게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건 적절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답변이 너무 딱딱한데 설계자한테서 어필하기 바란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면접장의 분위기를 바꿨었어야 돼요.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너무 좀 딱딱하게만 좀 긴장해서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족함이고 지금부터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제 성격의 장단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기회 주셨으니까 저 의연한 태도가 제 장점입니다. 약간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이 분위기가 완화가 됐을 텐데 여기서 면접관의 어떤 압박에 뭐 저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도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좀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구매 직무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게 원래 좋은 대답은 맞는데 근데 지금 답변이 너무 딱딱하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성격의 장점을 직무로 연결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딱딱해요. 여러분들. 아니 이 아저씨야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어떤 키워드 얘기할 때는 그 직무랑 좀 연결해서 강조하면 좋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면접이 어렵다고 했잖아.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우리가 배운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내주신 분께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면접에 가실 때 그리고 면접을 갔다 왔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뭐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무난해요. 근데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같습니다네. 이거 너무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들. 답변을 간결하게 한 건 좋아요. 이런 건 좋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표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같습니다 말투를 쓰더라고요. 이거 본인이신가요? 혹시 오늘 보내주신 분 본인이신가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메일 주소로 요 내용들을 좀 보내드릴 텐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보람됐거나 성취감을 느낀 일과 좌절감을 겪은 일을 한 가지 설명해라. 요거는 좀 답변이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모두 좀 까다로운 질문에 해당되죠. 첫 번째, 보람됐다, 성취감을 느꼈다. 요거는 우리 지원자가 답변 잘 하셨어요. 요건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좌절했던 경험인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아쉬운 것 같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그 실패 경험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가지고 적극적인 업무 공유라는 부분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마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응용을 잘하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꼬인 게 다음 질문이 요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공모전을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이력서에 써줬는데 그럼 반대로 좌절감을 느낀 경험이냐, 아마 이렇게 좀 질문이 온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열정적으로 임한 경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열정적으로 임했지만 지식적인 문제 적극적으로 찾아 해서 이게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 지원자가 나를 공부하신 분이 맞아. 이분이 지금 그 실패 경험, 성공 경험도 실패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명확하게 깨달으신 것 같아서 그건 좋은데, 근데 여기 있잖아요. 좌절감을 겪은 일은 실패 경험은 아니에요. 이 질문이 실패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 지원자가 많이 받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패 경험을 물어볼 때는 팀워크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난 이거 실패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런 것도 더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실패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응용하려고 하셨을 수 있는데, 좌절감을 겪은 경험은 실패 경험과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 본인이 의도했던 답변이 정확하게 가진 않았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원자가 의도했던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확실하게 얻지 못했다라는 거, 이건 좀 질문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 정도로 일단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차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좌절감 관련된 경험에서 어떻게 답변 좋으니까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 맥락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포츠 상황에서 팀 플레이가 중요한데 특정 선수가 개인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우리 지원자는 뭐 이렇게 하겠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 질문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은, 입사하게 된다면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 혹시 개인 플레이 할 거 아니야? 를 반대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는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그 내용이 요 답변 안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팀원에 상기시켜서 어울리도록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팀원에게 상기시켜서 팀을 위해서, 그리고 이 팀원을 위해서라도 전 반드시 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단호하게 강조하면 좀 더 좋았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어떤 큰 감점이나 실수는 없었지만 좀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무난해요. 무난한데 여기서 그래도 다행히 이 기업의 비전을 얘기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로얄티를 얘기하셨거든요, 나름. 근데 이미 좀 늦었어. 좀 더 앞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았다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도 이 기업의 어떠한 그런 조직 특성, 사업 구조, 그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면 가능하긴 한데, 뭐 그건 약간 끼워 맞춘 거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요 답변은 무난하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준비했던 로얄티를 충분히 보여줬을까? 직무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한 거에 제가 봤을 때는 10%도 못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10가지 질문들을 연달아 봤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각각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결정될 수 있고, 그 다음 질문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답변이라든지 내가 작성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오히려 감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 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면접 실력은 중상급 돼요. 근데 앞부분에 좀 꼬이면서 뒷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 저도 면접 갔다 왔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특히 그 면접 완성 프로젝트 수강하신 분들은 그 신청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20일차 메일에 보면은 그 리워드 패키지를 제가 별도로 보내드렸고 거기에 보면 요거 신청하는 링크가 있어요. 이 부분으로 신청하셔가지고 6월 달에 다음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본인이 좀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점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일반 유튜브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면접을 연습하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면접을 좀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